75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를 위해 이직합니다. 저자, 이지영. 출판일, 2023년 10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직장인의 이직 가이드. 책 소개. 다양한 이직 고민 속에서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경력 개발, 연봉, 워라밸, 조직 문화, 사람 관계, 출퇴근 거리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준비한다. 폐업이나 구조조정 같은 불가항력으로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지금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이직은 필수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이직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다. 이직을 결정했다면 이직 준비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산업, 기업, 직무를 선택하고 어떻게 서류와 면접을 준비할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 합격만을 위한 게 아닌 나를 성장시키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1년간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인재를 영입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 헤드헌터로 일한 저자는 이 책에 이직 시장에서의 경험 및 이직 노하우와 따뜻한 조언을 담았다. 이 책에서 그동안의 이직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고 자신만의 현명한 이직 준비 방법을 찾아보자. 저자 소개. 저자 이지영. 경영 컨설턴트. 2003년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인재를 찾는 기업들을 위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커리어 컨설팅 그룹 UM파트너즈의 헤드헌팅 사업부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들을 발굴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임원 채용 프로젝트부터 신규 조직 팀원 구성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 공공기관에서 NCS 채용 전문 면접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리더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직의 이유는 백인백색. 올해로 헤드헌터로 일한 지 딱 21년이다. 이직을 고민하며 경력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인재들은 나의 중요한 파트너다. 매주 적어도 3명의 인재를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필자가 만난 사람은 적어도 3,000명 이상이다. 이들이 각자 처한 상황과 고민이 다른 만큼 경력 개발과 이직의 과정은 다양하다. 경험이 쌓여가는 만큼 보다 신중해지고 고민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치열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이직 시장.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신하는 기업들,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산업과 경제 환경, 다채로워지고 있는 개인의 욕구 등 이직 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직이 경력 관리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직을 고민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민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대기업형 인재. 대기업형 인재가 체계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조직의 부품처럼 일하는 성향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기업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성향은 여러 대기업의 인재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혁신, 도전, 열정, 창의성 등과는 간극이 크다.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조건들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속에서 대기업 이꼬르 안정적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기업이 맞는 성향의 사람은 대부분 특정 직무나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많다. 조직 내부에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할수록 뛰어난 성과를 내고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쌓는 것을 선호한다. 대기업은 큰 사업 규모와 투자 여력 덕분에 매우 유의미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인정받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혁신 추구 등의 키워드가 대기업 인재상에서 중요한 것이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흔히 대기업은 상하 구조가 명확한 보수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상명하복, 직급 서열 등 갑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조직이 클수록 확실한 역할과 권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업무 관계가 얽혀있는 환경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형 인재는 구조적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업무 환경을 선호한다. 즉 정해진 틀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대기업에 적합하다.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즐기는 성향도 대기업형 인재의 특징 중 하나다. 최근 대기업 인재상에서 눈에 많이 띄는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와 무관하지 않다. 정리하자면
이직하려는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장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환경들이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동시에 단점도 파악해서 본인이 수용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불편한 부분들을 이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성향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쉬고 다시 도전할까? 퇴사하면 몇 개월간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천천히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 지원하려고 합니다. 선퇴사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면 대부분 위와 같이 답변한다.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그간 하고 싶던 즐거운 일을 찾아보며 재충전을 하는 계획은 매우 훌륭하다. 그동안 바쁜 업무에 치여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여력도 없었을 테고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찾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퇴사와 이직 사이의 시간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한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가고 싶은 회사가 보이지 않거나 그간 쌓은 경력이 생각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재취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많다. 자유만 주어진다면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기력함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다. 괜히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이왕 과감하게 퇴사하고 당분간 쉬기로 결정했다면 우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을 권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며칠이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이 되어도 괜찮다. 충분히 자신의 심신을 회복하고 제대로 자신과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퇴사 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당장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출퇴근 거리가 표면적인 퇴사의 이유였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더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를 회사를 떠나 생각하면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꼭 해보기를 당부한다. 이력서 재정비나 채용 공고 검색도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면 된다. 그냥 쉬는 게 불안한 사람은 퇴사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느라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출퇴근 거리는 해결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주변의 반응에도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정오가 다 되어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쉬시는 부모님이 불편해서 떠밀리듯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선퇴사로 공백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솔직히 긴 공백이 경력의 가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백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면접에서 많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하자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급한 마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재취업을 시도하다 보면 이직의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재퇴사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불안감의 퇴사와 이직 사이의 기간이 짧은 게 이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기회를 시간 압박으로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이 필요하다면 선퇴사 후 쉬어도 괜찮다.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선퇴사를 결정했다면 그 용기의 크기만큼 주어진 시간도 행복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이직 전에 검토해야 할 외부적 요소. 좋은 기회란 무엇일까? 사실 기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가 대신 답해줄 수 없지만 몇 가지 판단 기준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경력 개발, 시장 상황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와 자신과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부적 요소들을 조합해 본인만의 이직 사유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이직을 진행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외부적 요소를 살펴보자. 시장 현황과 향후 미래. 이직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직을 검토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금융,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의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을 했다. 많은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 환경과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하며 뛰어난 인재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발전 가능성 및 투자 여력이 있는 주요 기업들의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전쟁,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 등의 불안한 국제 정세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활발했던 투자 시장은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장에 풀린 많은 돈이 활발한 기업 투자로 이어졌고 많은 기업이 IPO를 준비했지만 단 몇 개월 사이에 급격히 상황이 변했다.
많은 기업이 세웠던 진취적인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있다. 외형 성장에 집중했던 기업들의 출혈 경쟁이 잠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기업도 있다. 이직 검토 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뜨고 지는 산업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시장 호황 속에서 급부상했던 라이프스타일과 가전산업은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팬데믹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배달앱이나 아르바더 탑 인터넷으로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항공, 여행, 화장품 등 엔데믹으로 수혜를 입는 리오프닝 산업은 활발한 인재 채용이 기대된다. 평소 이러한 산업에 관심이 많았다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달러 강세 시장 속에서 수출입 기업의 전망, 활발한 기술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제조업 환경 등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자신의 관심 기업 및 산업으로의 이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직접 채용 공고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지만 평소 관심 있는 기업들의 보도자료나 산업보고서 등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현재 속한 직장과 직업군의 발전 가능성. 앞으로 뜨는 직업을 검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오랜 기간 특별한 발전도 없었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과 맞다면 계속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해 하향세를 타는 경우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뜨는 직업도 있고 지는 직업도 있으며 아예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직업이 몇 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면 위기의식에 더욱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변화에 소극적인 조직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출, 영업 이익률의 하락 등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가 쉽게 기계나 디지털 장비로 대체될 수 있다면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정의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나 직업군의 흥망성쇠의 흐름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뜨는 직업, 회사의 발전 가능성만 보고 이직을 결심할 일은 아니다.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일인지 더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특정 직업이나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 물론 새로 생기거나 각광받는 직업군이 많지만 기존 기능이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 게 대다수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향과 업무 간 본질의 합에 더욱 집중하며 앞으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직업과 산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각종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여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맡은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못나 보일 때가 있다.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의 다양화가 가속되면서 회사 밖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경직된 조직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막연히 다른 기업이 더 좋아 보이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러 기업의 업무 분장이나 팀워크 등 기업 문화를 조사해보거나 직무를 검토해보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변화를 주고 싶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마케팅을 수년째 담당하고 있다면 요즘 대세인 디지털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을 경험하고 싶을 수 있다. 조직 내부에는 이미 담당자들이 있고 그들에 비해 자신은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이동이 어려워 보인다면 이직을 검토할 수 있다. 비슷한 마케팅 범주에 속하니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자신이 그동안 해온 업무와 차이가 클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발휘하면서 업무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게 좋다. 부족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교육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단계적으로 업무 변화를 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특정 업무의 스킬과 경력만 쌓을 수 있다. 본인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면 규모가 작은 조직, 혹은 업력이 길지 않아 새롭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 조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조직에 재직 중이라면 인력 부족으로 너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할 수 있다. 자신의 경력을 분석하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키워드를 뽑아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평균 근속 연수가 길거나 규모가 큰 조직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신의 위로 층층이 쌓여있는 선배들 때문에 승진이 느려지거나 조직 관리 경험을 쌓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과 연차, 경력 등이 비슷한 타 조직의 재직자들에 비해 낮은 직급 때문에 이직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이직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직 사유가 직급 상승 때문이라면 그러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본인과 비슷한 연차인 타 조직 재직자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직급 상승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업무 내용이나 본인의 성향을 간과할 수 있으니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요건들을 검토할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 전반, 시장 상황, 타 기업들의 업무 방식 및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면 본인이 이직하려는 이유를 객관화할 수 있고 이직 준비 방향성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주관적인 견해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황 등 내면의 이유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보다 냉정한 시야가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채용 공고만 검색하다 보면 이직 후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산업과 직무의 현황 및 전망,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업무 환경 및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이직 준비 과정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 어려운 평가 단계와 협상을 거쳐 드디어 고대하던 이직이 확정되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단계일 수 있다. 이직이 결정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최대한 입사 날짜를 당겨달라고 요청하는데 인수인계 등 정리할 일이 많아 난감하다. 무엇보다 퇴사와 이직 사이에 편안한 휴식 시간도 충분히 즐기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별은 언제, 어떻게 통보해도 아픈 법이다. 이직 확정 후 퇴사 통보를 앞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언제 이야기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왕이면 이직이 결정된 순간 바로 본인의 상급자에게 통보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회사도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의 퇴사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 3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기업의 근로 기준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기업은 60일 전 통보가 원칙이다. 보통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도 대부분 빠른 입사를 원하기 때문에 양쪽이 요구하는 일정을 다 맞추다 보면 주말만 쉬고 바로 새로운 곳으로 출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소위 30일 규칙이 생긴 이유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로 적용되어 규칙처럼 굳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퇴사자에게 30일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원만한 퇴사와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 가급적 조직이 요청하는 퇴사 일정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직하려는 기업이 충분히 여유를 주지 않는다면 양쪽을 모두 설득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몇 년 전 한 지원자가 이직을 결정했지만 양쪽이 요구하는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이직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모든 이직 과정이 그렇지만 입사, 퇴사 일정도 양쪽에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났는데 인수인계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 떠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아있는 조직원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결국 본인의 평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명한 일정 관리로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게 좋다. 최근 많은 기업이 핵심 인재들의 이탈을 예방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기업 인사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사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퇴사자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 회사에 서운했던 점, 매일을 지치게 하는 과중한 업무량, 발전 가능성 없는 업무들과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등 모두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굳이 헤어지는 2단계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은 회사에도 특히 본인에게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 퇴사 사유는 면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발전 가능성 등 본인의 발전을 위한 결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퇴사 의견을 밝힌 직원에게 내부에서 더 좋은 새로운 업무,
연봉 인상이나 승진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카운터 오퍼 카운터 오퍼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퇴사를 막기 위해 제시하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상안은 생각보다 흔하고 카운터 오퍼를 받고 이직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부하기 힘든 좋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제안이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대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무작정 반려하거나 회유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잠시 괴로울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는 원만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인 만큼 끝까지 현명하게 대처하자. 언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난다. 앞서 말했듯이 이직이 확정되면 현재 속한 곳과 새롭게 가는 곳과의 입사,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인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몸담을 조직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좋은 마무리는 본인의 경력과 평판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주요 글로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업이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주는 기업을 거치며 좋은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20년 차 영업 직무 임원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의외의 복병은 15년 전 본인의 첫 상사이자 이직을 시도하던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인물이었다. 둘의 관계도 좋았고 업무 성과도 인정받았기에 든든한 아군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사장이 직접적인 상사는 아니었기에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부 평판 조회에서 지원자가 15년 전 퇴사하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당시 5년 차였던 지원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있던 조직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로 15년이 흘렀고 지원자도 성숙해지고 성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채용 합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물론 직원 한 명의 공백이 생긴다고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조직 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조직일 수 있다. 이직자가 며칠 먼저 가지 않아도 혹은 며칠 일찍 떠나더라도 기업이 받는 타격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떠나는 모습의 잔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본인의 일정이 꼬일 수 있지만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자녀, 연차 소진 등도 여의치 않다면 약간은 양보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철저히 계획한 일정인데도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상황을 관망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퇴사 통보 후 순수한 호기심에 어느 회사로 가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처우를 제안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답변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생각보다 한국 사회는 좁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이직 결정 후 양쪽 기업의 소문이 나 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시기를 받을 수 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본인이라도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 그동안 쌓인 조직에 대한 불평불만은 뒤로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떠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훨씬 보기 좋다. 당장 나를 괴롭혔던 상사나 견디기 힘들었던 조직 문화 등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크겠지만 부정적인 기운은 생각보다 쉽게 전달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고대하던 이직에 성공하면 본인의 에너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퇴사가 결정된 순간부터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원만한 마무리도 경력의 일부다. 함께 일하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도 성숙해지고 훗날 다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다. 시간과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기대하고 준비하자. 이직은 또 다른 시작. 이직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그러나 실전은 늘 그렇듯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원하던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이직으로 생기는 변화는 누구에게나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당시에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경력 개발로 많은 고민을 하게 했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변화로 익숙했던 전 직장의 편안함이 그리워질 수 있다. 이직 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본인이 맡을 업무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전 직장과 너무 다른 업무 방식에 당황할 수도 있다. 게다가 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과 긴장감 때문에 처음에 힘든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선택에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단순히 전 직장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재미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막상 입사하니 처우 조건이나 보직, 담당 업무가 달라진다면 후회는 계속 밀려올 것이다. 완벽한 조직이라는 것이 없음을 잘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직 과정에서는 간절함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면이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정적인 면이 이직 후 확대되어 보일 수 있다. 힘들겠지만 본인에게도 회사에도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를 바란다. 생각보다 적응 기간은 짧을 수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실패를 예상하고 이직을 하지 않는다. 만약 예상했던 부분과 차이가 너무 크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직 내부에서 조율을 우선 시도해보고 개선이 안 된다면 안타깝지만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 잦은 이직이 습관이 되면 안 되지만 본인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직을 검토해도 괜찮다. 경력 개발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다. 실수할 수 있다. 이직 한번 잘못했다고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 다만 섣불리 재이직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과 냉정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자.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은 은퇴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이직이 잦아진다면 자꾸 새로운 기회만 찾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거나 공백이 두려워서 꾸역꾸역 새로운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력 개발을 위해 이직을 검토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 도피를 위해 이직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 당장의 괴로움이 더 커서 버틸 수 없다면 괜찮다. 하지만 이러한 게 반복되면 스스로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건강하지 않다. 본인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한다.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별다른 부정적인 이직 사유가 없어도 경력이 쌓여가면서 이직은 반복될 것이다. 이직 시장은 전보다 더 유연해졌고 이직이 경력 개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경력을 쌓아온 인재를 확보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누구나 이직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온다. 기회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도 맞지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도 고민한다. 누가 봐도 훌륭한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라도 대부분 경력 개발의 긴 여정 중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의구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특히 경력 초반에는 조급함이 앞설 수밖에 없다. 여러 고민으로 이직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녹록치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몇 배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직업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견해가 넓고 깊어져 보다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이직을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고 만족할 수 있는 경력 개발의 도구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